자, 윤석준 후보도 올라오세요. 어제는 배터리 마이크가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 오늘은 동구 주민들과 함께 대구시뿐만 아니라 동구 문제 그리고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동구의 문제는 구청장 후보인 윤석준 후보가 내용 잘 알고 있죠? 예. 예? 대답할 수 있죠? 예. 예. 그리고 대구시 문제나 다른 문제는 제가 대답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시죠. 질문을 좀 간단 명료하게 어문나고 그리고 알고 싶은 것만 딱딱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대구를 시정을 운영하시면서 예. 대구 시민들에게 간단하게 운영 철학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제시대에는 서울, 평양, 대구였습니다. 남북간을 합쳐서 대구가 세 번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남북한이 갈라지고 부산이 팽창하기 시작하면서 대구 이 지역이 부산에 밀렸어요.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가 되었습니다. 그 편제는 행정 편제는 지금 정부하고 지방 조직의 행정 편제는 대구가 세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 편제는. 그러나 실제로 5년 전부터 인천에 밀렸어요. 인천이 인구가 30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대구에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구입니다. 그 인천이 어떻게 이래 갑자기 커버렸냐? 인천공항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이 들어서고 대한민국의 모든 여객이나 항공물동량이 전부 인천으로 집중하는 바람에 인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고 또 송도 신도시 개발이 됐어요. 인천공항을 배경으로 해서 공항도시가 대규모 생겨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천이 대구를 압도를 했습니다. 대구가 이제 네 번째가 됐죠. 그런데 앞으로 5년에서 10년 지나가면 대전에 밀릴 겁니다. 이제는 점점 대구가 쇠락하고 밀리는 도시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왜 이래 됐냐? 대구는 섬유가 중심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섬유공업이 번성할 때는 대구가 대한민국의 아주 경제력이 뛰어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섬유공업이 몰락하기 시작한 한 30년 전부터 대구가 쇠락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대체 산업을 다 찾았어요. 충남이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유치해서 탄경을 중심으로 아산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 대거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대전 충남에 대구 경북이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서열이 지금 사실상 경제력으로 따지면 세 번째로 올라섰어요. 서울, 경기, 충남입니다. 왜 그래 되냐? 이미 그 도시는 주력 산업이 싹 바뀌었어요. 근데 대구만 섬유에 딱 갇혀가지고 지금 30년째 내려오는 바람에 대구에는 젊은이들이 졸업을 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대구에서 취업할 데가 없어요. 대구의 제일 큰 기업이 대구은행입니다. 다른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를 졸업하는 젊은 청년들이 자기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지 못하고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를 탈출하고 여기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딴 곳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정을 제가 맡게 되면 앞으로 대구 경북 50년 미래를 보고 산업 기반을 다시 한번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섬유산업 중심의 세상이 아니고 첨단산업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을 해야 되는데 그 개편을 하는 가장 첫 단추가 공항입니다. 좀 길게 이야기할게요. 그 말씀 잘 물었어요. 공항인데 7, 80년대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데는 다 경제발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속도로 시대가 아니고 하늘길이 열려야 됩니다. 내 중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의 사천성에 가면 사천성이라고 성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천성의 그 수도인데 그 사천성을 쉽게 말하면 옛날에 삼국지에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있을 때 유비가 다스리던 총나라의 수도가 사천성의 성도입니다. 그 성도라는 도시는 중국 서부 오지에 있습니다. 티벳 가는 쪽 오지에 있어요. 오지에 있다 보니까 아주 낙후가 됐어요. 상하이보다 시민소득이 10배나 뒤떨어진 도시였어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농업지역이었고. 그 사천성이 지금 가보면 중국 첨단 도시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래 되냐? 내륙도시가 사천성에 국제공항을 설립을 합니다. 국제공항을 설립을 해서 사천성에서 바로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남미도 가고 세계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국제공항을 대규모로 만듭니다. 그 국제공항을 대규모로 만드니까 중국의 첨단 산업들이 상하이나 선천 이런 데는 굉장히 비싸요, 땅값이. 그러니까 전부 사천성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그게 땅값이 무려 뭐 어떤 데는 100분의 1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천성에 중국의 첨단 산업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게 또 서부 대개발의 일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천성에 가면 한국, 중국, 한중 첨단산업 유치위원회도 거기 있어요. 사천성에. 옛날에는 사천성이라는 데가 제갈량과 유비가 있는 그 사당 하나, 그리고 두보가 있는 사당 하나 가지고 관광으로 먹고 살던 아주 가난한 도시였어요. 근데 그 사천성의 성도가 첨단 산업의 중심이 되고 거기에 대학들이 아주 이제 첨단 산업 중심으로 대학들이 대거 도약을 합니다. 지방대학이라고 무시 못하는 그런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세기는 하늘길이 열려야지 발전의 중심이 된다. 그래서 지금 동구에 있는 이 동촌, 이 공항을 군위 어성지구로 빼고 거기에 군위 어성지구의 공항은 지금 추진하는 방식의 공항으로 하면 이거는 희망이 없어요.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하면 동촌 공항 규모의 공항 이전만 하게 되면 첨단 산업이 안 내려옵니다. 근처로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을 국비공항으로 나라 돈으로 우선 건설하고 국비공항으로 건설하게 되면 이 동구에 공항이 동구에 있지? 예, 동구에 있는 이 동촌공항터가 210만 평입니다. 이 210만 평의 자리에는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돼요. 여기는 첨단 산업도 들어오고 그리고 100층짜리 건물도 들어오고 쇼핑센터도 들어오고 관광센터도 들어오고 그래서 24시간 잠들지 않는 그런 두바이식 개발을 해서 대구의 명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소를 만들게 되면 대구 경북이 그야말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동대구역에 왔을 때 TK공항을 국비공항으로 해줄 것이냐, 국비공항이냐, 이게 기부대 양려 방식이다. 그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 공항 건설 비용 그것을 나라 돈으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동촌공항에 터 팔아가지고 할 것이냐, 뭐 그 차이입니다. 근데 동촌공항에 터를 팔려면 동촌공항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첨단 산업지구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아파트지가 팔아야 돼요. 그렇게 아파트지가 팔아도 공항 비용을 다 충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처럼 이것도 국비공항으로 해주겠다. 그 윤석열 후보가 공개적으로 약속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동촌 후적지는 두바이 방식으로 개발하겠다. 동의 다 했고. 그래서 대구 경북의 50년 미래를 봐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게 TK 신공항을 김포공항의 화물 운송량, 여객 운송량의 30%만 우리가 감당하는 공항으로 만들자.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경제권들이 경제 주체들이 공항 근처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권의 땅값이 너무 비싸요. 예컨대 용인 같은 데 반도체 공장을 하나 짓는데 평당 1,000만 원이 더 들어가요. 그러면 저 우리 공항 근처에는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공장 부지로 제공해 주면 평당 10,000원짜리
공장도 만들 수가 있어요. 기업이 이익이 나야 오죠. 그러니까 그냥 오라고 한들 그 기업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 가면 이익이 되겠다. 우리가 기업이 발전할 수 있겠다. 그러면 기업이 대금 올려두고 나면 그 다음 좋아지는 게 뭐냐? 우리 지역의 대학하고 산학 연계를 하면 돼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모든 인력들을 대학에 미리 커리큘럼을 주고 그 대학에서는 졸업만 하면 연수 절차 없이 바로 기업에 가서 근무하게 되는 그런 식의 산학 연계 절차를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서울의 대학 오락해도 안 가요. 지방대학 육성책이라는 게 돈을 줘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육성책을 제시해 본들 지방대학은 점점 쇠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아무리 떠들어보고 우리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자치분권을 확대하자, 지방자치권을 확대하자 아무리 떠들어본들 자치권이 확대되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데. 지금 지방자치제도를 확대해 본들, 자치권 확대해 본들 현재 상황에서 제일 좋은 데는 서울입니다.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86%가 이상이에요. 대구 재정자립도가 50%가 안 됩니다. 그럼 절반은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중앙정부에서 사정에서 얻어와야 돼요. 자치권을 확대해 주 본들 돈이 없고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금년부터 대구 경북 500만이 전부 똘똘 뭉쳐서 공항 건설에 매진해야 돼요. 그게 대구 경북의 청년들의 미래고 청년들이 살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거꾸라. 아니 눈부신다. 예. 삼수야, 요 앞에 불도 요것도 끄라. 요것도 끄라. 아 지금 얘기하면 되나요? 그리고 LED도 꺼뿌라. 차 이거 소리 너무 난다. 아니 LED를 끄면 발전기를 줬어요. 알았어. 예,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저는 동구에 사는데요. 동구청장님, 다름이 아니고 저기 반야월 쪽에 가면 연꽃 단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쁘긴 예쁘던데 주변 환경이 너무 정리정돈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시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뭐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는 건데요. 다름이 아니고 그 유튜브 펜앤마이크 아시죠? 시장님. 예. 근데 그 유튜브 방송에서 대구를 너무 폄하하시는 발언들 몇 번 하셨어요. 그래서 대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혹시 시장님이 되시면 그쪽에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못난이 보고 못난이라고 했다면 기분 좋아할 못난이가 없겠죠. 꼼보를 보고 꼼보라고 하면 기분 좋아할 꼼보 없어요. 네. 그러나 대구가 그런 식으로 몰락한 데 대해서는 대구에 있는 리더계층이나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중남구에 저번에 도태우 변호사님이 출마를 하셨는데 그분이 당선이 안 됐다고 그쪽 주민분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셨고, 또 뭐 유영아 변호사가 뺄지 뭐 그쪽에 공천을 못 받아서 대구가 광주보다 못하다는 둥, 뭐 고루하다라는 둥, 뭐 그건 이런 못된 사람이네. 네, 그냥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러니까 네. 그게 언론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네. 지가 나와서 뭐라고 떠들어 본들 판단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세상에 언론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유튜브 나와갖고 시부리는 게 요즘 일반화되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거기에 사람들이 유튜브가 그게 페이크 뉴스의 산지입니다. 가짜 뉴스의 대부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냥 유튜브 보시거든. 아, 이런 말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믿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뭐 유튜브 홍카콜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가짜 뉴스 같은 거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짜 뉴스를 많이 하고 그리고 자극적으로 선동하고 남을 갖다가 심하게 욕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유튜브가 지금 참 저질이 많아요. 대한민국 유튜브 방송에 제대로 된 유튜브 방송이 많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보시는 분들이 그냥 이런 말도 하는구나, 아 이렇게 지 마음대로 시부리구나 그래 생각하고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좋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구나 그러고 마음만 됩니다. 예. 아까 예. 동구 금강동. 예. 예. 동구군 답변해야지. 예, 제가 예, 마이크 또 이제 하나 줘. 예. 동구 그 답변. 예. 동구청장 후보 윤석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제가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님께서 예. 제가 예. 꼭 부탁을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53살인데요. 우리 큰형님 같이 잘 모셔서 동구가 돈이 없습니다. TV 프로그램 한끼 주십시오 보셨지? 제가 따라다니면서 돈 좀 주십시오 해야 될 형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강동도 이제 그린벨트가 또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시장님이 되시면 그린벨트도 좀 풀어주십시오 부탁도 드려야 되고 돈도 좀 주십시오 그런 부탁도 드려야 되면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구가 앞으로는 대구의 가장 핫플레이스가 됩니다. 가장 뜨거운 곳이 됩니다. 그거는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공항 후적지 때문입니다. 공항을 드러내고 난 뒤에 210만 평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동구가 대구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중심적인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심 도시가. 그래서 동구가 그만큼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도시가 됐다. 막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예. 하지 말라니까. 그 나는 저 압승하는 거 바라지 않아요. 이게 선거라는 게 그런 게요. 당선될 때 한 70%로 당선되고 난 뒤에 4년 임기 마치고 나갈 때 한 20% 떨어져 가지고 쫓겨나가듯이 나가는 거 그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선될 때는 국회의원 선거나 모든 선거는 51%만 되면 돼요. 그리고 당선되고 열심히 4년 일하고 나갈 때는 시민들이 한 55% 지지해주면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당선될 때 압도적으로 당선되면 그 별로 좋지 않아요. 난 그 바라지 않아. 51%만 찍어주세요. 51%. 절반만 하면 돼요. 딱 당선될 만큼만. 예. 예. 또 질문하세요. 오늘 또 동구 와서 할 말은 다 해버렸어요. 예. 질문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살고 있는 김상중입니다. 이번에 대구형 일자리를 좀 만들어 주신다 하는데 예산은 어디서, 만약에 후보님께서 당선이 되고 나면 예산은 어디서 띄울 수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형 일자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구형 일자리라는 것은 없고, 광주형 일자리라고 광주에 이제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전라남도 광주에서 만들었을 때 그게 무슨 일자리인가 하면, 민주노총이 워낙 덕세를 나니까 광주에 현대자동차 공장을 지으면 광주 시민과 광주에 취업하는 근로자들이 첫째, 스트라이크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과도한 임금 요구하지 않는다. 그 두 가지 약속하고 광주 현대자동차가 간 것이 소위 말하면 광주형 일자리입니다. 노조의 폐악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광주에서 그런 안건을 제시하고 광주 시민들이 전부 그걸 지지하고 광주시에서도 시장이 나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각서를 쓰니까 광주의 현대자동차가 광주 일자리라고 해서 공장을 지으러 간 겁니다. 근데 대구형 일자리라는 거 없어요. 그리고 젊은이들 일자리라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젊은이 일자리를 단기간에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전부 아르바이트밖에 없어요. 안정적인 일자리 없습니다. 일자리는 어디서 만드냐? 기업에서 만들어요. 민간에서 기업에서 제대로 기업 운영을 하고 기업이 팽창하면서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지, 갑자기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 놓고 경기는 나쁜데 일자리 많이 만든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정책하면서 참 기가 막힌 거 많이 봤잖아요. 응? 대학 빈 강의실에 불 끄기, 그걸 일자리라고 발표했어요. 대학 빈 강의실 돌아다니며 불 끄는 하는 청년 일자리, 그 일자리라고 발표했어요. 그건 일자리가 아니죠. 응?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거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고 기업에 자유를 주고 기업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커질 때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나는 공무원 정원 이거 절대 반대입니다. 공무원 일자리 이거는 일자리가 아니고 국민 세금 나눠먹기 정책에 불과하다. 공무원은 절대 저거 일자리라고 보면 안 돼요. 청년 일자리가 공무원 일자리를 넣어서 청년 일자리를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래 했고 공무원이 대폭 정원이 됐어요. 공무원이 대폭 정원되고 난 뒤에 정부의 서비스가 과연 나아졌느냐 이 말이에요. 나아지지 않았어요. 똑같아. 그러면 왜 공무원 일자리 많이 만들었냐? 기업은 규제를 하고 기업을 모든 업주들은 전부 범죄시가 해가지고 꼬투리만 잡히면 감옥 보내고 그리고 그걸 꼬투리로 투자하라고 강요를 하니까 기업이 자기가 마음이 내켜서 하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응?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우리나라 왔는데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을 70억 달러 투자해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투자 안 하고 미국 조지아주로 갈까요? 생각해 본 일 있어요? 그거는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우선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냐. 우선 강성노조가 너무 폐악이 심하다. 자동차 라인 하나 바꾸려고 해도 노조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게 경영권 침해야. 근데 이런 짓을 하고 그리고 매년 스트라이크 하잖아. 연봉이 1억 주는데도 스트라이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해야 되니까 국내에서 기업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을 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는 이게 땅을 거저 주질 않습니다. 땅을 사야 돼요. 공장을 지으려면. 그것도 비상하게 사야 돼요. 수도권에는. 근데 미국에 이번에 갈 때 미국 조지아주에서 수백만 평을 6,700만 달러 줘가지고 자기들이 딱 구해놨어요. 조지아주에서. 구해놓고 현대자동차에 야, 이 땅에 공장 지어라. 주는 거야. 그리고 그 건설비만 좀 덜면 되거든요. 땅값은 덜 필요 없으니까. 그 미국 같은 데는 통상으로 이래 합니다. 100년에 세가 1달러입니다. 100년에 1달러만 주고 미국은 공짜로는 주면 안 되거든. 그 계약을 100년에 1달러로 해요. 그러면 6,700만 달러 같으면 얼마입니까? 그게 1억 달러 같으면 1,200억. 한 700억, 800억 되는 그 땅덩어리를 그냥 공장만 짓게 해준다. 그럼 공장만 짓게 해주나? 거기에 법인세하고 세금을 갖다가 한 10년 면세해 주겠다, 5년 면세해 주겠다 조건을 내겁니다. 공장 유치하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뭘 하냐? 히스패닉들 한국의 임금의 60%밖에 안 돼요. 미국이라도. 그럼 60% 되는 히스패닉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8시간씩 상교대를 내요. 24시간 공장이 돌아가요. 미국의 소렌토, 조지아주의 그 소렌토 공장은 3교대를 24시간 돌려도 그 물량을 감당을 못해요. 소렌토 차 살려면 어떤 때는 6개월까지 기다리고 그랬어요. 그만큼이나 기업 환경이 좋은데 또 거기다가 얘들은 스트라이크를 안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노동 생산성도 우리나라보다 1.6배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하려고 이 국내 투자하겠어요? 국내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걸 욕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나라 운영이 되고 하려면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해외 나가도 되지 않을 조건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주지 않고 기업 투자하라고 투자 안 하면 잡아 넣는다고 그런 식으로 윽박지름이 살아온 세월이 몇 년입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을 하거나 작은 장사를 하거나 큰 장사를 하거나 이익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익 볼 수 있게 국가가 도와주고 만들어주고 또 지방정부가 이익 볼 수 있게 도와주고 만들어줘야지 장사하는 경제주체들이 신이 나서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지. 걸핏하면 권력 앞세우고 걸핏하면 권한 앞세워갖고 갑질하고. 우리나라에서 공장 설립하면 하려고 하면 아마 인허가 받아야 되는 데가 30몇 군데가 될 거야. 그거 다 하고 어느 세월에 공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경남지사 할 때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한번 해본 일이 있어요. 어느 기업이 와서 투자하겠다고 의향만 내보이면 투자할 금액 보고 우리가 유치할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인허가를 전부 도에서 공무원들끼리 내부 공람해서 1년 걸리니까 한 달에 다 해줬고, 주차장법, 뭐 건축법, 뭐 녹지법 이런 모든 걸 갖다 공람 해가지고 딱 한 달 내 일사천리로 다 해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들어와서 별 힘 안 들이고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돈 벌 그걸 만들어 주니까 좋죠. 그래서 앞으로 나라서도 그래야 되고, 제가 시정을 인수하게 되면 시공무원들이 시민들 상대로 갑질하는 일은 내가 그거는 용서치 않을 겁니다. 절대 용서치 않을 겁니다. 뭘 답변하다가 이래 길어져 버렸지? 자, 또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면 나 갈기고. 예. 의원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의원,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아들 25살 된 저희 아들이 군대가 또 막 왔는데요. 청년 일자리 말하니까 저희 아들 말을 전하겠습니다. 정치인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정치인이 홍준표 후보자님이라고 꼭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파이팅. 51.9%로 꼭 당선되리라 믿습니다. 51%로. 51.9% 그 이상으로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맞지요, 여러분? 네, 저는 질문하세요. 네, 제 질문은 저는 대구시 공공형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 최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죠, 후보님은? 이제 그렇지만 앞으로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사항이 생겼는데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2011년부터 국공립 시설이 없을 때, 전국에서도 그렇고 대구시에 국공립이 5%밖에 없을 때 민간 시설과 가정 시설 중에 우수한 시설을 뽑아서 국공립 대체 공보육을 해왔습니다. 11년째. 그런데 운영비는 2011년 운영비 그대로 11년째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저희는 복지부 소관이었는데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만 지방지자체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분과의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다 관리하고 예산이 복지부에서 잡아지는데 공공형 어린이집만 대구시로 이관이 돼서 대구시 소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대구시 시장님도 또 새로 탄생하시고 당연히 우리 후보자님이 되실 거고, 그래서 또 공공형도 대구시로 이관됐고, 이 시점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서울형 특화 사업으로. 그래서 대구도 대구 지역형 어린이집으로 공보육 시설로서 대구형 어린이집으로 특화 보육 정책을 펼쳐주시면 어떨까 하고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후보자님 당선되실 거고요. 당선되시면 꼭 고문해 주셔서 대구만의 특화된 대구형 어린이집으로 만들어 주실 생각 있으신지 고민을 좀 해주십사 지금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 뭐 또 공공 어린이집,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도 있죠. 가정 어린이집도. 예. 네, 가정 어린이집도 있고 민간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아주 우수하게 잘 운영하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공공형의 어린이집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어린이집은 국공립이나 공공이나 막 예, 똑같이 동일하게 지원돼야 똑같죠? 되고요. 예, 똑같이. 예, 똑같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실은 민간분과 가정분과 그러니까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걸 차등을 두게 되면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보내는 사람들은 참 그렇잖아요. 어린이집까지 차등을 두게 되면, 만약 정책을 펼치게 되면 똑같이 대접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시장님. 오늘까지만 네, 따라다니고 따라다니지 말아요. 에이. 시장님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그건 반드시 내려요. 필승하십시오. 그건 내려. 진짜. 자, 또 예. 예.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파크 골프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도 이제 파크 골프 운동을 하다가 지금 왔습니다만은 수성구 예를 들면은 파크 골프장이 54홀인데 동호인은 수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홀짝제 뭐 오전 오후반 4부제를 해도 너무 복잡해서 운동하는 시간보다는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때 농담 삼아 하는 말이 누구든지 골프장 많이 만들어주는 사람 찍어준다 이런 농담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장님 후보님께서는 우리 시니어들 위한 파크 골프장 확대 확충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선 끝나고 한 달 동안 대구 시내에 현안이 있는 곳은 현장에 다 가봤습니다. 뭐 침산동에 그 염색단지 이전 문제가 있어갖고 현장에 가봤고, 지금 대부분 어제 아래인가 며칠 전에 달성공원에 가본 게 이제 끝으로 대구의 모든 문제점이 있는 현장에는 대부분 다 가봤습니다. 금호강을 영천댐부터 합류 지점까지 내가 한번 43km를 가봤습니다.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지으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정을 인수하게 되면 금호강 고수부지에 72홀 정도 파크 골프장을 건립하는 걸 한번 검토해봐라. 그랬습니다. 통상으로 18홀 하려면 정규 파크 골프장 규모의 한 10,000평 정도가 필요한데, 하중도라고 있죠. 저 밑에 하중도에 거기에는 한 36홀 정도만 하고, 그리고 상류 지역에 18홀짜리 한 2개 정도 하면 36홀짜리가 나오지 않나, 나 그래 봅니다. 그래서 파크 골프장은 사실 딴 데는 그게 땅값이 비싸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요. 제일 적합한 데가 금호강 고수부지가 아닌가. 그래서 금호강 고수부지에 파크 골프장도 만들고, 요즘 젊은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풋살장도 있습니다. 축구장이 아니고 젊은 애들이 요즘은 풋살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풋살장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시민체육시설을 만들고, 또 금호강 고수부지에 수영장도 만들고 물놀이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없으면 가겠습니다. 예. 이 동구 질문 구청장한테 좀 해. 나도 좀 쉬고. 예, 반갑습니다. 저는 수성구에 사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뵈서 영광입니다.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홍준표 의원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셨는데, 우리 인원이 오늘 너무 적어서 좀 제가 아쉽습니다. 이 광장이 꽉 미어 터져야 되는데. 아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나는 10명이 있어도 돼요. 일단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질문을 2가지 드리겠는데요. 지금 대구시 그 개인 택시가 너무 많습니다.
예, 정 됐어. 됐고. 그거하고 개인 택시. 예, 나머지 한 가지는 의원 후보님께서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대구시청을 옮기실 의향은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택시가 많다는 거 거기는 장사가 되니까 우선 택시 업계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택시가 많아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시대가 마이카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가용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전철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택시 탈 일이 과거와 비교해서는 확 줄어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택시 경기가 나빠진 거예요. 근데 나빠지고 나니까 지금 택시가 너무 많다고 이제 불만이 많은데 택시 감차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온 걸 내가 들었는데 택시 감차를 해주면 감차하는데 그 돈 그거 몇 푼 받아가지고 몇 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럼 택시 종사 안 하고 딴 직업 전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카카오 택시라는 게 요즘 굉장히 지금 활발하죠. 카카오 택시가 활발한 거는 택시 앱 딱 하나 가지고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콜택시죠. 예? 스마트폰으로 부르고 젊은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타고 다니기 쉬우니까 그래 하고 하는데 왜 택시업계에서는 공통 앱을 왜 못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예?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 전부 합쳐서 대구 택시 앱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끼리 앉아서 카카오에 돈 줄 걸 우리끼리 다 나누면 될 거를 우선 그런 발상부터 우선 해보고 그 다음 안 되면 감차를 해달라. 감차를 해갖고 새로 살 길이 열리면 다행인데 감차를 해갖고 살 길이 열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처음 있고 그 문제는 뭐 더 이상 응답할 거 없고 택시 업계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시청 이전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권영진 시장이 이미 결정을 다 해버렸어요. 근데 그 결정을 해놓은 걸 제가 뒤엎으면 그 달서구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결정을 내버렸으니까 그거는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없으면 저는 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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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뵙게 돼 영광입니다. 저는 대구 시내버스 운전 기사인데요. 공약으로 65세 이상 무료 70세. 일단 70세.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은 추진하겠다라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예, 70세. 네, 그러니까 일단 제 단순한 걱정으로는 이래 되면 시간 마차가 댕기려면은 상당히 곤란하겠다.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운행하는데 노인분들이 타시게 되면 지금 작년 연말부터 해서 6개월 동안 노력해가지고 시간을 한 바퀴 도는데 3분을 더 받아냈어요. 얼마 전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좀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제가 40대 지금 48인데요. 40대 좀 들어가지고 노동운동이랍시고 노동조합을 복수노조 시대에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따로 위원장을 하면서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환멸을 느껴가지고 한국노총으로 다시 재가입을 해가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뭐 말씀 안 하셔도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아요. 대구 시내버스 돌아가는 게. 좀 점검을 좀 해주셔가지고 뭐 아닌 말씀으로 공영제를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어떨까. 뭐 단시간 내도 어렵겠고 서울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지만 준공영제가 아닌 준공영제로 세금 투입되고
중공영제로 지금 세는 세금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해주셔가지고 얘 때문에 이게 지금 토론이 안 되네. 얘는 뭐 하는 애죠? 그러니까 얘 좀 비켜주세요. 어떻게 그거 토론을 못하게 방해를 하나? 조금 다시 택시 정지, 버스 정책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좀 예. 경남 의료원처럼 좀 이래 추진력 좀 이래 해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순수한. 가만히 있어봐요. 저는 제 학생 하나 때문에 지금 토론이 안 돼요. 마이크 내려요. 안녕하십니까. 내리세요. 전 달서구에 사는 사람인데요. 애기들 이제 23살, 21살 애기들이고 23살 그러면 23살 애기는 이러시면 이 학생 때문에 내가 토론을 못 하겠으니까 아니, 오늘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